지금 거의 해가 질 시간이라 지금 해지는 조명 받으면서 촬영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책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가 지금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9월 달인데 2024년은 정말 저한테 엄청 변화가 많은 해이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이민을 오게 되면서 이 엄청 큰 변화잖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이 이민 오게 되는 시기 때에 맞춰가지고 이제 원래 하던 일들도 좀 정리를 하고, 티를 좀 마시면서 할게요. 이거는 광주오라는 한국 브랜드의 찻잔입니다. 지금 캐모마일 티를 넣어놨어요. 아무튼 그래서 2024년은 저한테 엄청난 큰 변화가 있는 트랜지션의 해였고, 그 전에 했던 일들도 좀 정리를 하고, 또 보금자리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 많은 것들이 일어난 그런 한 해였고, 그래서 이런 밑밥을 제가 던진 이유는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읽은 책 5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읽은 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는 밀리의 서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궁금했던 거 좀 찾아보고, 책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또 책 주문한 거 거들떠 보고, 선물 받은 거 조금 보고, 이런 거 이외에 이거는 진짜 또 읽어도 되겠다 하는 책은 이렇게 지금 5개예요, 올 상반기에. 우선 제가 이 읽었던 순서대로 하자면, 먼저 달러구트 꿈백화점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읽은 것 같은데,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사실은 21년인가 처음 나왔을 때 읽었거든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좋아서 읽고, 좋아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평소에 막 읽는 건 아니고, 잠자기 전에 잠 안 들 때 저는 꼭 이 책을 읽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밀리의 서재로 읽으니까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그 백화점이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꿈백화점이 있는 세상이 따로 있다라는 세계관인데요. 근데 또 이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가 잠에 들면 그 세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백화점에서 저희가 꿈을 사가지고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세계로 돌아오면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이제 컨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 전에 읽으면 좀 그 잠에 대한 설렘이 올라가요. 그래서 빨리 자고 싶다. 좀 이 잠자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귀엽고, 꿈의 어떤 컨셉이라든지 꿈을 만드는 사람들을 꿈 제작자라고 하는데, 그 꿈 제작자들의 저마다의 어떤 예술성이 달라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고요. 각각 그 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페니라는 친구인데, 이 페니가 어렸을 때부터 꿈 백화점에서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신입사원이 돼서 일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합니다. 마치 우리의 어떤 힘듦과 우리의 설렘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이 세계관에서는 다 이 꿈 산업이 발달해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에서도 어떤 산업이 발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되게 재미있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이 꿈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되게 등한시 여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꿈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과거, 미래 이 시간들의 동등한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후회하거나 아쉬움만 남고, 미래만 보면 뭔가 불안하고 지금에 집중을 못하고, 또 너무 현재에만 있으면 과거에 배운 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다 저버린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잘 밸런스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소설을 읽을 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좀 울림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쉼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쉼. 내가 하루를 보내고 혹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잠깐 그것을 덮어놓고 내 안에 그냥 스며들게 하는 그런 시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이걸 읽으면서 아, 그래. 쉼이 이렇게 필요하지. 잠자는 게 진짜 소중한 시간이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동안 되게 몽글몽글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하지만 배움이 분명히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있는데 좀 읽어볼까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걸 좀 읽어보면요. 세상에 없다가도 태어나고 조금 전까지 존재하다가도 죽음을 맞는 삶의 흐름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듯.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거로부터의 배움, 이 두 가지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시간의 신은 가장 초회하던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는 동안 꿈을 꾸게 하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자처럼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든 두 번째 제자처럼 과거에만 연연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신은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겨서 그들을 돕게 한 거예요. 왜 푹 자는 것만으로도 어제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마다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든 시간도 더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백화점이 뭐 1층, 2층, 3층, 4층 다 나뉘어가지고 그 층마다 손님들이 좀 달라요. 근데 4층인가가 동물들이 오는 데예요. 동물들이 낮잠 잘 때 이제 꿈을 사러 오는 뭐 주인이랑 산책 가는 꿈 막 이런 걸 꾸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 꾸는 꿈하고 아이들이 꾸는 꿈은 너무 오래 꾸는 꿈이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이러니까 애들은 많이 자면 울고 동물들은 정신없이 자다가 천적한테 습격당하기 십상이거든. 이런 깨알, 디테일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고 똑똑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면 그에 걸맞는 미래가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페니가 이야기했던 것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네요. 여러분을 가둬놓는 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저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든 부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는 동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또 저런 말들을 생각해내셨는지. 그리고 저는 저런 말들이 소설로 나올 때 좀 더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책은 신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약간 좀 철학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저자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음성을 듣고 책을 써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믿는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굵직굵직하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나름대로 내리고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이렇게 막 접으면서 읽었거든요. 저한테는 답이 많이 됐던 책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맞다, 맹신 이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는구나. 이 작가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이 질문하고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작가가 질문을 한 거겠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대답해주고 이것의 연속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은 계속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삶에 주어졌을 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이것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거 질문해서 뭐해?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에 어떤 질문들이 필요할 때 큰 굵직굵직한 상황들에서 나름의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몇 개만 한번 같이 봐볼까요? 뭐 관계에 대한 제가 이거를 결혼이랑 관련돼서도 많이 좀 궁금했던 것 같은데 결혼식의 의미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네요. 너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왜 사랑에 빠졌는지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행성에서 네 직무는 너가 관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체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또 234쪽에 보면 만일 너희 둘 다가 너희 관계의 목적이 의무가 아니라 기회를 창조하는 것, 즉 성장할 기회,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기회, 자신의 삶을 최고 잠재력으로까지 끌어올릴 기회, 너희가 자신에 대해 지금껏 가져왔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열등한 관념을 치유할 기회, 너희 두 영혼의 교류를 매개로 신과 궁극적으로 재결합할 기회를 창조하는 것임에 의식적으로 동의한다면 너희가 이제껏 해왔던 식의 맹세가 아니라 내가 방금 말한 식의 맹세를 한다면 그 관계는 아주 멋진 음조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235쪽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운 순간들이 따를 것임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것들을 피하려 들지 마라. 감사하면서 환영하라. 그것들을 신에게서 받는 소중한 선물로 여겨라. 너희가 관계와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루고자 했던 바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여겨라.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에는 내 짝을 적이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무척 조심해야 한다. 사실 누구도 그 무엇도 적으로 보지 마라. 심지어 문제로도 보지 마라. 모든 문제를 기회로 보는 기술을 기르도록 하라. 이렇게 좀 철학적이고 그런 말들을 던집니다. 철학적인 말들. 저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괜찮나요? 보기가 좀 뭐 아주 따분한 삶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막 이 작가가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네가 시야를 너무 낮게 잡고 있는 것이다. 네 시계의 범위를 넓혀라. 네 전망을 더 깊게 하라. 내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서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넓은 차원에서의 해답을 내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자, 그리고 첫째는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차드맹탄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차드맹탄이라는 사람은 구글 엔지니어로 구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구글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구글 직원들의 능률도 높이고 그들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줬는지 정리를 해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는 저 좀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책이고요. 일반인 분들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양서로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시 읽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풀니스에 관한 책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상에 관한 책이고요. 정서지능 혹은 뭐 정서적 역량에 대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적 역량, 정서지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을 실용적으로 잘 풀어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사회정서 교육해야 된다. 정서적인 지능, 정서지능을 올려줘야 된다. 뭐 공감 능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정서 인식, 내 정서를 인식하고 자기 정서 표현,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타인 정서 인식,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공감하고 또 자기 정서를 조절하는 거, 감정을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여기에서는 명상, 호흡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제시할 뿐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정서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다니엘 볼먼이라는 사람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정서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책을 인용을 많이 했고 또 그분이랑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협업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레퍼런스 보시면은 다니엘 볼먼 책도 꽤 있고 달라이라마 이야기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살라비, 메이어, 프레스와 윌리엄 제임스, 뭐 리처드 데이비슨 뭐 이런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책을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거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잠시 지금 현재에서 집중하면서 내 감정을 그대로 인식하는 거,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책이랑은 약간은 조금 상반되죠. 이것도 조금 뭐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철학적이기 때문에 완전 과학의 기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두 개를 거의 제가 같은 시기 때 읽었는데 뇌를 좀 다른 부분을 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이 책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고 하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이에요. 왜냐면 워낙 베스트셀러 오랫동안 있기도 했고 상을 되게 많이 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익히 그 명성을 들어가지고 읽어보자만 하다가 제가 소설책을 한 번 꽂히면 다 읽는데 꽂히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가지고 소설책을 잘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재밌게 읽은 소설책들 몇 개 안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소설책들만 모아서 찍어볼게요. 뭐 김진명 작가님 책이나 한국인의 사랑,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이나 파친코는 금방 읽었고, 뭐 아무튼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진짜 빨리 읽었어요. 근데 영어는 진짜 빨리 못 읽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밀리의 서재에서 한국어로 먼저 읽었거든요. 이 책을 사가지고 지금 원서로 읽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것부터 먼저 읽으려고 하다가,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여기 배경이 완전 그 미국 남부예요. 근데 미국 남부는 영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How are you? 이런 거를 Howdy your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무튼 본인들만의 어떤 그 말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했고, 또 이제 습지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습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을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한국말로 하면 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뭐 노르스름한 하늘이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모든 그런 묘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영어로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원서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한국말 읽고 이걸 읽는 것도, 아 맞아, 이때 이런 느낌이었지, 이런 게 되면서 아 이게 이런 단어겠구나, 이렇게 좀 유추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작가님께서 또 이슈가 됐던 게, 이 책이 이슈가 또 됐던 게, 이 작가님이 60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 책을 소설이라는 걸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평생을 생태 습지 과학자로 사시다가 이 책을 60대에 쓰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카야가 습지에 사는 아이예요. 그 소녀의 일대기를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읽는 내내 그 카야의 어떤 입장, 카야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는,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카야의 엄마 같기도,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 같기도, 내가 카야 같기도, 여러 가지 그게 들면서 사실 내가 카야 같은 마음은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나랑 동떨어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떨까, 이때 기분이 어떨까, 이걸 제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서 카야가 된 기분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내가 위에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카야를 마쉬걸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릅니다. 약간의 어떤 조롱 같은 것이긴 한데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카야를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해 주는 것이긴 해요. 왜냐면 습지에서 나서 습지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안에서 완전히 삶을 살다가 간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를 잘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읽는 동안 되게 먹먹했고 또 어쩔 때는 행복했고 또 먹먹했고 그런 기분이 계속 들었고요. 저는 자, 여기서부터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세요, 읽을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세요, 읽을 사람들은. 테이트라는 이 카야의 러브 오브 라이프, 그 인생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테이트를 볼 때 또 마음이 먹먹했어요. 어쩜 저런 아이가 있을까. 근데 또 먹먹했던 건 테이트의 아버지를 볼 때, 테이트 아버지는 나는 아빠니까 이런 말 한다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말도 꺼내요. 그 습지 집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형제들도 있고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가 떠나고 또 형제들도 한두 둘씩 떠나면서 약간 폭력적인 아빠와 같이 살게 돼요. 근데 그마저도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왔을 때도 뭐 그렇게 뭐 살갑지 않고 그랬는데 또 중간에 한 번은 아빠랑 또 사이가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카야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막 그런 그 일대기를 보면서 참 아무튼 그 와중에 한 줄기 빛 같은 테이트라는 이 존재가 좋았고 또 보면서 글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먹먹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카야가 오두막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했다기보다는 누가 나를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 그 오두막집으로 가서 책을 막 읽는데요. 이곳은 진짜 나만 있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 아마 하이라이트 해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달러구트 꿈백화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그렇게 우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가끔 저한테만 오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오두막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야의 마음속에 책 읽기 통나무집으로 남아있는 그 집. 정말로 외딴 이곳에서는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채집하고 글을 읽고 야생을 읽을 수 있었다. 타인의 기척을 기다리지 않는 건 해방이었다. 그리고 힘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타인의 기척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해방이고 힘이다 라는 거, 저는 그 저번에 내가 20대 때 배웠던 것들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본인의 리추얼마다 다르겠죠. 뭐 운동이든 명상이든 기도든 본인의 그 시간, 책을 읽는 것이든 그걸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지만 20대 때부터는 적어도 그 루틴을 그리고 그 시간의 소중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근데 카야는 이게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로구트 꿈배적화점에서 말하는 꿈, 잠의 쉼처럼 이런 타인으로부터 어떤 기척을 기다리지 않는, 타인과 조금은 분리돼서 나 스스로, 나 혼자만의 시간에서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의 힘,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공과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별 의미 없이 다정한 쪽지를 보내줄 나이 지긋한 숙모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해놨는데, 왜냐면 카야를 보면서 항상 그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또 테이트처럼 한 줄기 빛이 더 있었어요. 두 줄기 빛이 있었어요. 하나가 갑자기 그 아저씨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슈퍼 아저씨가 있어요. 오킹? 아니, 오킹 아니잖아. 아무튼 그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슈퍼 아저씨가 미스 카야라고 부르시는 슈퍼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나올 때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치 그 순간만큼은 그 아저씨가 있는 만큼은 제가 카야가 된 것처럼 막 신나가지고 막 내가 잡았던 거 막 보여주고 싶고 내가 쓴 책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건데 이렇게 가족도 누구도 다 없어서 너무 외로웠던 카야에게 항상 따뜻함만을 줬던 그 아저씨. 그래서 제가 진짜 딱 두 번 이 책 보면서 엄청 슬펐는데 첫 번째는 그 카야가 아저씨 집에 아저씨 부인이 이제 카야한테 옷이랑 이것저것 준다고 오라 그랬어요. 카야가 생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숙녀가 됐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저씨 부인이 도와주게 되는데 그래서 집으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아저씨를 막 다른 이제 그때는 인종차별이 있을 때여가지고 막 놀려요 애들이. 근데 아저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하게 걸어갔던 그때가 정말 슬펐고 두 번째는 여기도 스포주의 이제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슬펐어요. 진짜 너무 슬펐던. 그래서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여러 의미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미국의 어떤 대자연, 이 대륙의 자연 이런 것들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질감을 표현을 하는지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 미국 남부 그 시절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여행 가기 전에 미국 시골 여행 가신다 그럼 이거 추천합니다. 아, 미국이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미국은 약간 그런 미국이라서. 자, 그리고 마지막 책은 호흡의 기술입니다. 호기. 이 책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저자가 실제로 이제 호흡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호흡과 관련된 정보들을 준 책이에요. 뭐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또 호흡뿐만이 아니라 씹는 것에 대한 거, 그러니까 구강과 관련된 거, 또 혀의 위치, 여러분들 뮤인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봤죠. 혀가 이제 이 앞니 뒤에서 혀가 이렇게 딱 그 지탱해주고 있을 때 턱선이랑 이제 여기 근육이랑 이런 것에 최적의 조화가 된다, 뭐 이런 말들 있으면서 이제 뮤잉이라는 말 요즘 뭐 신조어처럼 나왔는데 이제 코로 호흡하는 거. 그래서 이 실험 자체가 처음에는 코를 막아놓고 입으로만 호흡하다가 그 다음에는 코로 호흡하다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 동안에 고통스러웠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해방감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 레퍼런스 보면은 이거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레퍼런스들은 다 그 연구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별로 이거는 레퍼런스를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진짜 무슨 논문 같은 느낌으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뒤에 부록에 실제로 호흡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호흡법들을 꽤 많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뭐 특히 뭐 교대 호흡 뭐 이런 거 저도 요가 수업 들을 때 들었었는데 이렇게 뭐 이거랑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마시고 한쪽으로 내밀고 이렇게 숨 마시고 내쉬는 거를 한 쪽씩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저자가 아니라 옴기니가 한 이제 이 글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언어 익히듯 숨쉬기도 익혀야 한다. 저의 가치관과 정말 잘 맞습니다. 언어 익히듯 저는 숨쉬기 뭐 관계에서의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마인셋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떻게 익힐 것인가,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 찾아보고 내 걸로 익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숨쉬기도 익혀야 된다. 우리가 솔직히 운동 막 시작하신 분들 그거 알죠? 걷는 거, 내 자세 지금까지 엉망이었는데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좋은 자세들로 이제 바꿔가는 건데, 숨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호흡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교정해 나가는 것들도 여러분들 삶의 질을 분명히 올릴 것이다.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게 이거고요. 저도 사실은 요가 시작하면서 호흡에 대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아, 호흡이 중요하네. 내가 운동하는 동안 긴장해서 호흡을 안 하고 있었구나. 혹은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숨을 안 쉬고 있잖아. 숨을 가쁘게 쉬고 있잖아.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요. 또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혹은 공부를 통해서 진짜 쉬는 게 뭘까? 자고 일어난다고 무조건 쉬었던 걸까? 쉬지 못하는 것이 이 무호흡증이라든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혹은 근육이 이완이 덜 됐거나. 그래서 그 근육을 잘 이완하고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정말 잘 쉬고 그 다음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숨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조언들을 이 책이 조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는 호흡에 관한 입문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책을 기점으로 호흡에 관한 책들은 조금 더 빨리 쉽게 읽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는데 조금 오래 걸렸던 게 이 장마다 좀 읽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장장마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방 읽히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쑥 읽기엔 조금 아까웠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두 개는 결을 좀 같이 하긴 해요. 근데 뭐 내가 이런 마인드풀니스, 호흡, 명상 이걸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야. 뭐 어디 가서 발표를 해야 돼. 뭐 글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같이 읽는 걸 추천드리지만 교양으로 읽는다면 같이 읽으면 약간 빡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읽으실 필요 없고 저는 따로따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읽을 때는 신과 나눈 이야기 같이 읽었고 이거랑 이 두 개를 같은 시기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의 기술을 읽게 되면 이거 읽는 동안 숨을 되게 안정적이게 쉬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바이브를 이어서 이제 이런 미국의 자연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카야를 느꼈죠. 그래서 카야가 중간중간에 시를 또 많이 낭송을 해주거든요. 본인이 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좀 마인드풀니스를 하게 됐던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도 괜찮습니다.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랑 이거, 왜냐면 이건 약간 철학적이기 때문에 의문이 많이 드는 책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과학적, 인지적인 책이기 때문에 답을 많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잠자기 전에 읽기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제가 읽었던 책 5권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심 있는 책들이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책들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또 이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이 책 좋아할 것 같아요. 혹은 뭐 이 책도 읽고 리뷰해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ASMR. 소주 안 입.